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밀양 시내에 살고 또 그 학교를 그만두고 잠시간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이 싸움에 함께하게 됐지만 사실은 그 과정에서 너무 작년 올해 일이 많아서 일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전혀 못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수차례 그 좀 다른 사람이 좀 일을 해주거나 제가 좀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어르신들의 너무 간절한 그 바람과 또 내가 거기에 빠져서 또 무슨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도저히 빠질 수 없는, 그러니까 밀양에서 너른마당에서 어른들을 돕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일꾼들, 또 우리 대최기 대표이신 신부님 다 아마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전달이 됐기 때문에 또 오늘처럼 이번 5월 20일 이후 공사 이후에서는 전국적인 관심을 좀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좀 서글프죠. 8년간 투쟁을 하고 노인이 분신 자살을 하고 또 그 이후에도 전국 곳곳에 모든 현장에 어른들이 다 찾아가서 호소하고 이렇게 해서 겨우 이 억울함이 사회에 좀 알려지고 조명을 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꺼도 돼요. 조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 문제가 정당한 해결을 가기에는 길이 아직도 멀고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이 정치와 언론이, 예전부터 저는 정치와 언론이 기대하는 바 별로 없었기도 했지만 정말로 저는 썩었다고 생각합니다. 썩은 정도가 아니라요, 그냥 기능 부전 그 자체입니다. 제가 그저께 부산 귀농학교에 다른 주제로 강의를 할 일이 있었는데 오래전 약속이어서 강의 끝나고 나서 제가 밀양 송전탑 문제 영상을 같이 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는데 저는 귀농학교 강의고 하니까 웬만큼 뜻이 비슷하리라 생각을 했었어요. 뜻밖의 한 3분 정도 되는 그 중년, 장년의 남성들이 손을 번쩍 들면서 보기 싫대요. 저 지역 이기주의 아니냐고. 그 할매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자기 전기 쓰지 말아야지. 왜 이 귀농학교 강의에 정치적인 얘기를 하냐 이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격이 뭐 그렇게 모난 편은 못 되어서 그런 반응에 맞닥뜨리면 대체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접거나, 원래 또 주제가 그 송전탑 주제로 요청받은 강의도 아니니 그랬는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봅시다 했어요. 한 명은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여론은 노인들의 투쟁이기 때문에 조금 동정적인 여론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절반 이상의 이 나라의 시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있다 해본들 꼭 있기는 있어야 될 시설을 왜 저렇게 아까 얘기한 그 사람처럼 지역이기주의 아니냐라는 식으로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된다면은 시골이 희생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서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핵발전소가 있고 이 핵발전소를 대도시로 보내는 송전 시스템, 대용량의 전기를 시골에 만들어서 힘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을 밟고 가서 도시로 보내는, 그리고 그 전기의 상당 부분은 절반 이상은 공장에서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이 되어서 수출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라는 이유로 엄청나게 싼 전기들을 공급해 주면서 펑펑펑 쓰게 만드는 이 시스템, 대기업들이 이익을 보는 이 시스템, 그리고 심야 전기니 뭐니 하면서 핵발전소는 24시간 내내 돌아가야 되니까 밤에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전기를 펑펑펑 쓰게 만드는, 그래서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다 한여름에도 다 25도, 24도, 23도 이렇게 맞춰놓고 춥다시피 할 정도로 전기를 써야 되는 이 체제의 문제인데, 이게 대한 그 반성 자체가, 성찰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아주 양심적인 시민들 정도만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안타깝고 때로 좀 절망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싸움이 굉장히 중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반드시 핵발전소의 증서 자체를, 신고리 핵발전소 5호기, 6호기를 저지시켜내는 게 최대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최대한 지연시키고 딴지를 걸고 하면서 이 송전탑을 통해서라도 막아내야만이 우리 사회가
이 어른들의 고귀한 희생에 값하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좀 긴장된 시간을 좀 보내고 있고요. 지금은 전문가 협의체라는 이름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가 중단이 되고. 근데 참 저는 과학이나 기술에 대해서 늘 좀 부정적인 입장이고, 특히 근대사회의 과학기술이 민중의 삶을 돌이킬 수 없이 파괴하고 인간 본연의 모습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저는 늘 그렇게 믿어오는 반근대적인 그런 사고를 좀 해오는 사람인데, 역시나 이 싸움에서도 기술적인 문제, 전문가들의 입김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당하다, 타당 여러 가지 정황에서 옳지 않다를 얘기를 해도 이미 발전소 다 만들었다. 만드는 발전소에서 만드는 전기 너희 때문에 못 보내면 어떡할래? 전력 대란 일어나가지고 공장 멈춰 쓰고 하루에 몇천억씩 손실 나는 건 너가 감당할래? 이 압력을 피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이 싸움의 운명이 또 전문가들에게 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전문가라고 하는 집단은 다 알다시피 전기자가 붙은 데는 전부 한국전력의 입김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한국전력은 굉장히 거대한 기업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전체 상장사 중에 4위입니다. 전체 4위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그 다음 순위에 항상 오르내리는 기업입니다. 거기에 입김을 피해갈 수 있는 전문가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곁에서 앞장서서 나서려고 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뒤에서 좀 봐주려고 하는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을 힘들게 좀 엮어 세우고 있는 지금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일을 할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문가들의 얘기들을 말을 전하고 옮기고 또 자료를 전하고 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7월 8일까지의 공사 중단의 상황입니다. 물론 입장을 바꿔서 한국전력도 지금 아주 호되게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단 한 번도 이런 강력한 저항에 맞닥뜨린 적이 없었거든요. 자기들도 굉장히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저는 진작에 겪어야 될 사회에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고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사회의 양심이나 사회의 어떤 합리적인 제도가 살아있다 그러면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벌어졌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제일 먼저 앞장세우는 이유는 이 싸움이 할머니들의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손님들이 오거나 투쟁 상황이 있을 때 묵묵히 뒤에서 밥을 차리고 회의 뒷수발을 하고 하지만 또 싸움이 벌어졌을 때 가장 극렬하게 물러서지 않고 싸우는 분들은 또 할머니들이에요. 그리고 이 할머니들은 한전이 와서 그 어떤 돈 얘기나 겁을 주고 회유 압박, 지금도 회유 압박하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문가 협의체 이거 100%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는 게임이다. 너 결과 받아들일래? 40일 뒤에 공사 재개하면 너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겁주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들은 상종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물리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들에게 제가 그 고소고발 손해배상 소송 당한 분들을 위해서 법원에 좀 제출을 했으면 좋겠다고 변호사가 의견을 주셔서 글을 한번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글은 할머니들이 빼뚤빼뚤한 글인데 다 같은 얘기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냥 요즘 이대로 살다가 죽도록 해주십시오. 구덕순 할머니, 손혜경 할머니 17살에 시집와서 80평생 농사 지으면서 자식 낳고 위양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송년탑이 들었으면 조상님한테 죄가 되는 것 같아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땅 우리가 지키는 것이 죄가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판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되게 중대한 메시지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항상 우리 근대적인 시간관 혹은 진보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거다, 내일보다는 그 다음이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입니다. 그런 기대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착취를 당하고 사는지도 모르는데 이분은 전혀 다릅니다. 월 소득이 50만 원도 안 되는 그냥 자기 먹을 거 겨우 건사해서 먹고 사는 농민이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이 깨끗하고 공기 좋고 이웃들과 같이 그냥 살고 싶다는 거죠. 조상님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정말로 이게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자식들이 와가지고 막 그만하라고 막 수도 없이 얘기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서울 사는 자식이 아예 밀양으로 내려와가지고 곁에 있으면서 계속 떠들말리고 하는 모양인데
지난 추석 지난 설날 때 제사 때 시아버지 시어머니 영정 앞에서 막 울었답니다. 너무 힘들다고. 왜 나한테 이런 짐을 줬냐고. 이분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가 시집 와가지고 몇 년 있다가 어느 날 시아버지가 자기를 부르시더랍니다. 꿀물을 한 잔 타주면서 나머지 자식들은 지금 다 도시로 나가고 또 이미 내가 보니까 틀린 것 같다. 네가 며느리 네하고 아들 네가 우리 여기 십몇 대 때 내려온 선산이 있고 여기가 고향 마을인데 여기를 너가 좀 지켜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약속을 한 적이 있답니다. 자기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약속을 했는데 송년탑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게 그 얘기겠구나 그 얘기구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밤잠을 잘 못 이루고 지금까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짝 마른 쪼글쪼글한 근데 그 어떤 투쟁에도 빠지지 않고 탄력 희망버스든 서울이든 어디든 수십 차례 신고리 5호기 6호기 저기 그 울주 서생이라고 하는 데서 주민 설명회 환경영향평가 그 공청회 이런 데까지도 다 가서 싸우고 하십니다. 너무나 힘드시죠. 근데 이번에 바람은 딴 거 없습니다. 죽어서 시아버지를 다시 만났을 때 그때 그 약속을 내가 지켰다. 근데 내가 이 약속을 못 지키고 시아버지를 뵐 낯이 없다. 그래서 너무 괴롭다.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게 수천 년 내려온 인간의 삶이었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조상님이 물려준 거고 또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될 땅이다. 그래서 나는 이 땅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얘기를 도시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그냥 해보는 소리겠거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우리의 자손들이 행복한 고향을 찾을 수 있도록 마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일단 그거 그냥 해보는 얘기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환경운동에서도 맨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근데 정말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식들 보고 도시 살다 힘들면 여기 오라 그러는데 이 탑 세워져가지고 애들 어떻게 오라 그러겠노?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정임출 할머니도 우리는 이대로만 살고 싶습니다. 보상 더 받으려고 공사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이금자 할머니 아까 그 영상에서 보면은 병원에서 누워가지고 막 울먹울먹 하시는 분인데 저도 이 할머니 참 마음이 많이 쓰여요. 공사 들어온 첫날에 이 경찰이라는 놈들이 그러니까 말은 질서유지라는 이름을 놨는데요. 완전 한 몸이에요. 한전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전도 좀 안 된 것이 거기 보면 하이바 쓰고 노란 조끼 입은 애들은 그 생산직이나 이쪽에 일하는 분들이 아니라 관리직 그 사무원들이에요. 부산 경남개발처에 있는 직원들이 다 동원이 된 거예요. 일로. 사무실 일 하나도 못 보고. 그러고는 그냥 스크럼을 1차 스크럼을 한전 직원들이 쳐요. 그럼 그걸 뚫고 들어가면 또 경찰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끌려 나옵니다. 그러다 이 사라 할머니 카톨릭 신자라서 세례명이 사라인데 사라 할머니라고 우리 부르는데 이 할머니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심장이 안 좋으시거든요. 예전에 얘기도 나오지만은 그 수족이 다 굳어가지고 마비가 되었는데 그 평범 마을에 와가지고 몸이 다 나으신 거예요. 그래 자기는 늘 막 감사 찬송을 부르면서 성당 미사 마치고 산으로 올라오면서 돌부리에 채 넘어져도 막 자기 몸이 너무 좋으니까 감사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당신 집 바로 앞에 지금 철탑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억울하면 풀 길이 없어가지고 이 할머니도 막 온 천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아까 그 손희경 할머니하고 집회 모이면 다 막 국회의원 오면 막 넙죽 절부터 하고 막 그러셔요. 그래서 저는 이 할머니 잊을 수 없는 게 국회 정원대회 때도 올라가서 국회의원들 몇 명 오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서 막 말씀하시고 내려오는 차 안에서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저보고 너무 고맙다면서 이런 귀한 일을 하려면 이 선생 할아버지 할머니 저 윗대부터 큰 복을 쌓고 덕을 쌓았기 때문에 이 자손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거라면서 하나님이 꼭 축복을 해주실 거라면서 이렇게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첫날에 경찰에 막혀가지고 못 가니까 너무 막 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통을 벗어 제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사진에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러다가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돌아가신 줄 알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통곡 막. 저는 이제 다른 동네에서 정신을 잃으셨다가 다시 이제 돌아온 거예요. 곁에서 숨이 끊어졌다고 얘기해가지고
근데 아유 죄송합니다. 이 할머니 마음이 이래요. 그러니까 남편 없이 사남매 키워서 사시다가 병이 들려가지고 죽을 판에 병이 다 회복되고 이게 30년 전이 아득한데 그래서 잘 살고 있는데 이게 내 날벼락이냐고 여러 번 표현을 했는데 저는요 이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이 풀은 숲으로 녹색이 꽉 찬 이 유명한 화학산 당신의 이 삶을 소생시켜준 이 자연 참 아름다운 산이거든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근데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이분의 최대의 표현이 이거예요. 이 숲으로 녹색이 꽉 찬 이 푸른 숲으로 녹색이 꽉 찬 이 화학산 이런 할머니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많은 청장년들도 있고요 농민들도 있지만은 이 싸움에 가장 큰 에너지 이 할머니들부터 나옵니다. 사실은 고비가 많이 있었어요. 너무 힘이 드니까 계속 시도 때도 없이 한전애들이 그냥 적은 일 안 보고 맨날 동네 돌아다니면서 회유하고 또 돈으로 서로 찢어놓고 여러 가지 싸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동네끼리 돈 때문에 갈라져가지고 서로 얼굴도 안 보는 마을이 많아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주저앉아 그랬고 저 같은 사람들한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왔어요. 너 같은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 어렵게 만들었다. 너 할머니들 잘못되면 너가 책임져야 되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을 막 위협하고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 할머니들의 정신, 이 에너지에 우리가 사실은 끌려온 겁니다. 이 정당함에, 이 올바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역시 여기도 이 할머니도 그냥 우리는 보상도 필요 없고 옛날처럼 밭에 채소를 우면서 지금 이대로만 살게 해주세요. 라는 얘기인데 여기 계신 젊은 우리 학생분들께 지금 이대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너무 다른 세계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된다 생각하잖아요. 절대로. 지긋지긋하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한결같이 지금 이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뭘까? 저는 이게 농민의 마음이라 생각하고요. 서로 돕고 살아가는 동네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안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안정감이라는 게 한 개도 없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늘 허물어지고 늘 쫓겨다녀야 되고 늘 떠돌아다녀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냥 뿌리 내리면서 가난하게 동네에서 사는 이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해치고 싶지 않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밀양 사람들이 유독 별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선을 엉터리로 그었어요. 어쩌면 노선을 동네로 안 지나가고 산으로 지나가게 다른 데서 좀 그었었으면 밀양 사람도 이렇게 안 왔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일단 노선을 너무 엉터리로 그었어요. 그냥 마을 한 건데 동네 하나가 송년탑으로 분단이 돼버려요. 네. 그리고 논바닥 위를 막 지나가고 학교 옆을 지나가고 기차역을 관통하고 막 이래요. 그리고 은행고 대출 신청이 막 반려당하고 그래요. 재산권이 송두리째 강탈을 당하는 거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뭐 소수 투쟁을 이끌어간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절대 다수의 주민들이 보상안을 이 서명뿐만이 아니라 이 서명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뭐 주민들이 다 지금 보상협의에 동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국회에서. 그래가지고 사흘 만에 1524명이 서명했고요. 요 다음에 이 다음에 한전이 막 엄청난 보상안을 냈거든요. 한 몇천억 정도 되는 보상안을 내놨었어요. 근데 그거 반대 서명했더니 1813명 순식간에 한 사흘 만에 다 만들어냈어요. 그 정도로 주민들은 일단 보상을 우리는 원치 않는다라는 입장 확실합니다. 그다음 이 오늘날 법체계의 큰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송년 철탑 부지만 감정가 100% 보상을 해줘요. 그 다음에 송년 선로가 있으면 여기를 선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하지 좌우 3m만 법에 이렇게 나와요.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보면 좌우 3m만 감정가의 28% 정도로 보상을 해줘요. 근데 이 워낙 초고압이라서 765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일본에서 1000kV가 있고 아주 예외적으로 더 높은 게 있는데 나머지는 다 전 세계에서는 765가 제일 초고압이에요. 대부분 산악지대, 산맥 있죠.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지대 아니면 중국의 사막지대 이런 데를 지나가는 거예요. 워낙 고압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고압 송년탑이라고 하는 154,000V인데요. 도시 인근에 있는 거는 18배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엄청나게 큰 그 고용량이에요. 그런데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치호 할아버지 9천만 원짜리 노는 피해보상금이 여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빵원 막내 동생 이장호 할아버지 노는
1억 5천짜리인데 1,500만 원. 그 다음에 아까 영상에 나오던 이상호 할아버지 4억 5천인데 7,200만 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아까 이상호 할아버지 이 자제분이 여럿 있는데 막내딸이 지금 뭐 사범대를 졸업하고 뭐 결혼할 계획이 있나 봐요. 아마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농협에 대출 신청을 했다가 본건 담보물은 765 송전솔로가 지나가는 토지로서 현재의 상황으로는 담보대출을 반려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재산 가치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 농민들은 따로 연금이나 뭐 회사원들처럼 퇴직금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논밭 저당 잡혀가지고 대출시켜서 애들 결혼시키고 학교 보내고 하는 건데 큰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면서 평생 만든 이 땅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빼앗긴다고 생각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법이 웃기는 게 진짜 많은데요. 세상에 이 현행 그 송전선로의 전자파 기준이 833mHz 전자계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전계와 자계가 있는 그중에 자계가 이제 인체에 이 해를 미치는데 휴대폰에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근데 843mHz 이거는 세계 WHO의 단기 노출 기준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제 적용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송전탑은 어때요? 잠깐 노출되는 게 아니라 그 살잖아요. 그리고 한전은 계속 엉터리 얘기를 하는 것이 건강에 유해하다는 증거가 없다 얘기를 하는데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요. 역학조사가 없었던 거예요. 역학조사라는 거는 굉장히 장기간에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과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을 대적으로 설정을 해서 오랫동안 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길게는 뭐 10년에서 20년 이상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학조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해하다는 게 입증된 게 아니라 유해한지 무해한지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계기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송전선로 지역 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부 다 한결같이 하는 말. 암이 많이 생겼다. 동물들이 그 살이 잘 찌지를 않는다. 유산을 많이 한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소음 공해예요. 이 웬만한 전봇대도요. 비가 올 때 이럴 때는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 765 같은 경우는 엄청난 고용량이기 때문에 막 지글지글 하는 소리, 막 끼익끼익 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흐리거나 비가 올 때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뤄요. 그런 증언을 우리가 이제 체력도 한계 있고 다 그래요. 그리고 탑신이 워낙 높으니까 이 기준 심리적 위압감이 있어요. 스트레스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집 앞에 140m짜리 철탑이 막 낮이나 밤이나 막 소리를 지글지글 내면서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밀양 시의원도 막 현장 헬기 못 뜨게 하려고 헬기 뜨면은 주민들이 억수로 큰 공포를 느껴요. 그리고 어떻게 손으로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또 이게 심리적인 위압감을 주려고 띄우는 것도 있어요. 막 돌아다녀요. 이 사계면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걸 못 뜨게 하려고 주민들이 헬기를 아까 몸으로 묶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 밀양 시의원 여성 의원인데 인부들이 1시간 동안 위에서 내리 눌렀어요. 문을 다 닫아놓고 우리 밑에서 이렇게 막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현직 시의원인데도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어른들이 말씀하십니다. 훨씬 낫다고요. 하도 언론에서 많이 오고 국가인권이니 엠네스티니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수시로 이제 현장에 있고 하니까 이 자식들도 없는데 아주 새벽 시간 이럴 때는 할머니들 막 끌어내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그 할머니들이 밧줄로 이 포클레인에 몸을 묶고 이러니까 커트칼 큰 거 있잖아요. 그 공사 현장에 쓰는 거 이런 걸 들고 가지고 드르륵 이래가지고 끊는 거예요. 이런 걸. 그러니까 막 할머니들이 막 자지러지는 거죠. 칼 들고 이렇게 하니까. 기자들 없고 뭐 인권이나 이런 활동가들 없을 때는 그런 짓을 해요. 애들이. 지금도 그러는데 근데 그래도 지금이 낫다 그래요. 워낙 보는 눈이 많으니까 욕이나 아니면 폭행이나 이런 걸 못하니까. 근데 이전에는 엄청 났었어요. 아까 법성스님 그 경우가 절정이라면 절정인데 그러니까 밀양 정도로 이렇게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니까 그랬지요. 한전은 그 이전까지는 전부 그런 식으로 인부들 투입해가지고 때로는 용역을 쓰든지 해가지고 이치호 할아버지가 군신 자결한 그날이 용역이 들어온 첫날이었어요. 용역은 그 욕을 해요. 기본적으로 손주뻘 되는 애들이 할머니한테 개새끼 소새끼 할머니 뭐 씨발년 이런 욕들을 하면 이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치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막 털썩 주저앉는 거죠. 그날 저녁에 하루 종일 이렇게 욕 들어가면서 논바닥에서 막 밀고 당기고 하다가 이 용역들이 가면서 할배 내일 또 올게 이러고 간 거예요. 내일 또 온다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완전히 좌절을 한 거예요. 동네 이장을 오래 하신 분이거든요.
이 주민들 보고 이제 내일부터 나올 필요 없다. 내가 알아서 할게. 막 이러고 시고 혼자 기름 부어서 불 붙여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게 국가의 살인이죠. 아주 잔인한 살인이죠. 노인에 대한. 뭐 유교 국가라고 뭐 장유 유서 얘기하고 다 소리라 생각합니다. 노인들은 이렇게 모멸해주고 이런 고통을 가하는 국가가 무슨 맨날 뭐 충효의 예 얘기하고 저는 그래서 너무 가증스럽습니다. 전원개발 사업으로 지정이 되면요 10몇 개의 허가 사항이 있는데 이걸 다 면제를 받아요. 그냥 쭉쭉쭉 가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땅을 갖다가 강제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법원에서 이렇게 나와요. 채권자 한국전력, 채무자 누구 이렇게 나와요. 계보장이 그렇게 날라옵니다. 졸지에 자기 땅에서 자기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산이고 이게 등고선상으로 다 산이에요. 이렇게 가면은 탑도 2개가 덜 세워요. 근데 논바닥으로 내려와서 여기 이치호 할아버지 부신한 데거든요. 여기에 보라마을, 여기에 박산마을, 여기에 괴곡마을 3개 마을이 한 40% 정도 돼요. 그럼 500명이 넘겠죠. 거의. 이 마을을 거의 바로 곁에서 치고 지나가요. 이렇게 삥 둘러서. 근데 여기로 지나가면 되거든요. 이 산천농원은 그때 당시에 밀양시장 조카가 운영하던 농원이에요. 기가 막히죠. 네. 어처구니 없어요. 우리 지금 협의체에서 자료 요청해놨는데 첫째 번 회의 때 저하고 그 사람은 한판 싸웠어요. 내보고 잘못 알고 있다, 엉터리를 알고 있다고. 무슨 소리 하느냐. 이 초기에 노선은 열람한 주민이 있다. 빨리 자료 내놔라. 그러고 뭐 오해를 하고 크게 오해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면서 원래 한천농원이라는 건조물이 있어서 여기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조물이 있다고 웃기고 소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쪽에는 동네가 3개를 지나가는데 말이 됩니까 그게? 네. 하여튼 뭐 그런 식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웃겨요. 여기가 경상남도와 북도의 도 경계가 돼요. 그리고 여기는 다 산이에요. 이 도경계 이쪽 지가 다 산이거든요.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서 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도경계를 넘지 않고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여기 있는 소텔이나 마을을 치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2007년도 당시에 이 노선이 확정이 되었거든요. 이때 당시 여름이었는데 이때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하던 때였었어요. 그때 누가 붙었습니까?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붙었잖아요. 근데 이 경북 청도는 지역 국회의원이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랬고 최경환이라고 친박계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지금 새누리당 원내대표. 그 사람이 지역 국회의원이었고 그때 당시에 밀양 국회의원 김용갑이라는 사람인데 박근혜 최측근 뭐 8인회라 그래가지고요 원로 그룹이 있어요. 박근혜가 가끔 밥 먹으면서 자문을 구하는 그 사람이 국회 산자위원장이었고 산업자원 해당 상임위원장이었고 밀양지역 국회의원이었고 최경환이 그때 당시에 청도 국회의원이었어요. 근데 한여름에 박근혜가 되느냐 이명박이 되느냐 한나라당 후보만 되기만 하면 대통령이 된다라고 그때는 뭐 따놓은 당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청도로 노선이 그어졌다 이러면은 이 청도라고 하는 데는 이런 면도 있지만 또 새마을 운동이 시작된 곳이에요. 박정희에 대한 향수가 아주 강한 데고 구미와 더불어서 박정희의 정치적 고향이나 다름없는 곳이에요. 그런 지역에 여론이 막 들썩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상황에서 김용갑과 최경환이 혹은 그 한나라당 안에서 밀양 쪽으로 노선이 내려오게끔 정치적인 조율이 있었던 게 아니냐. 그 지도만 보면 다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런 추측을 하게 합니다. 근데 저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 같고요. 네,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결정이 된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요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핵발전소가 이 지역 10개가 들어가게 돼요.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지가 되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송전탑이 만약에 하나가 뭐 벼락을 맞거나 이래가지고 전선이 끊어진다 이러면요 바로 송전탑에서 신호가 가지고 발전소가 정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송전선로가요 거미줄처럼 막 얽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곳에서 잘못되어 버리게 되면 전기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은 빛의 속도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를 짠 하고 이렇게 송전이 되기 시작하면 이게 어디서 어떻게 가는지를 전혀 몰라요. 나중에 사후적으로 이게 일로 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거든요. 전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통상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하나가 잘못되어 버리면.
발전소가 10개나 있기 때문에 신호가 만약에 엉터리로 가가지고 이 송전솔로에 생긴 신호가 고리 3호기로 가야 되는데 잘못 가고 뭐 신고리 뭐 6호기로 가버렸다. 그래가지고 서로 동작들이 어긋나가지고 이 송전 망하는 분들이 되게 우려하는 것이 발전소를 이렇게 밀집을 시켜놓고 송전솔로 이렇게 막 깔아놓게 되게 되면 사고가 나도 어디서 나는지를 파악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문제 잘못 때릴 수도 있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정무협의체에서 또 우리 측 위원들이 지금 잘 대처를 하고 있었어요. 한전의 엉터리 주장을 100%는 아니지만 절반 이상을 밝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아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기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 가지고도 지금 계속 집회와 또 여러 곳에 의뢰를 해놨어요.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그때 터뜨리면서 우리가 좀 싸움을 좀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서울서 집회할 수도 있고요. 여기저기서 아마 산발적으로 주민들이 움직일 거예요. 그때도 좀 많이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이상한 패배의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가의 싸움은 잘 안 될 것이다. 속죄없이 패배해 왔으니까. 그런데 저도 그런 싸움을 많이 지켜봤는데요. 밀항 싸움은 좀 달라요. 전 자신감이 좀 있습니다.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그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근거에는 우리가 옳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핵발전소의 이 정책이라고 하는 너무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기도 하지만 어르신들의 의지가 워낙 강고하시고 그 힘 때문에 이 싸움이 한전이 바라는 방식으로 절대로 가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이길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한옥마을에서 자고 아침에 이제 그 잡초를 뽑는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부산에서 와서 지금 투쟁하시는 분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오셔서 그 이제 농사를 지면서 아름다운 곳에서 행복하게 사시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일부러 우리가 이런 이유로 내려와서 지금 여기서 묵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양반 말이 뭐 이렇게 여기만 안 깔았다더라 밀양만 그러니까 우리만 참으면 되기 때문에 희생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 그러니까 이제 지금 차원이 실제로 목숨 걸고 싸우는 할머니 그 다음에 어저께 우리 음악회 온 일정하게는 각성한 이른바 약간 운동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찰적인 시민들 그 다음에 이 대국민 여론 그 다음에 전문가라고 할 때 그분들은 법원과 국회와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각 집단에 갖고 있는 그 논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응해서 사실은 UCC가 만들어져도 좀 다르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밀양에는 이제 이게 딱 운동하시는 할머니는 굉장히 특별하신 분이고 거의 비슷한 상황에 있는 할머니이신데 여기까지 무슨 얘기냐면 여기만 안 됐대더라 밀양만 그러니까 아까 설명만 돼도 그게 도심으로 들어왔고 이 사건은 불가피하게 됐고 그러니까 다들 모르다가 이게 줄줄이 나오면서 결국 지금 밀양은 대한민국이나 세계를 구할 수 있는 케이스다. 이제 이게 설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혀 어렵지 않게 다 사실은 나와 있거든요. 이제 가공을 해야 될 뿐인 건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분은 지하매설이 더 비싸더라. 이제 이분들이 다 계산을 하시기 때문에 지하매설이 제일 비싸다더라. 그래서 태양열이라도 하시고 이걸 하셔야 된다 그랬더니 그건 목욕밖에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다다. 그 다음에 태양광을 하셔야 된다 했더니 그러면 그거는 시설을 돈을 다 깔아야 된다더라. LED도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모든 그 계산에서 길게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원자력도 초기에 우리 세금이 엄청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쪽으로 투자를 하면서 바꿔야 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약간 생각을 해보시겠지만 그때 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기농자들도 듣기 싫다고 얘기한 게 거기서 그냥 딱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 지점을 어떻게 두를 거냐라는 고민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마을이 여주이시 동네인데 주인들은 다
외부에 나가 있고 네, 맞아요. 다 이 사람 주인이 없는 곳인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관여를 안 해.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그 성미산 마을 영화 춤추는 네, 숲을 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 백인 합창단을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그 한옥마을에 식당 하시는 분도 내가 가면 어디서 음악해요? 이렇게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잠시 오실 생각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저께 같은 촛불 집회를 왔을 때 편안하면서도 되게 불편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권들이 부흥회를 하는 방식과 이 양반들이 왔을 때 내가 계속 가야 되는구나. 굉장히 단순한 몇 가지 그분들이 가졌던 오해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미량만 어쨌대더라 이런 한 두어 개만 알려주시고 그 약간 성미산 마을 합창단 같은 합창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요새 지난번 고정희 씨 거길 가면서 하모니카를 갖고 갔는데 하모니카나 우쿨렐레를 슬슬 가르친다던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동네 분들이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이게 다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힘들지만 이게 좀 허황한 불가능하더라도 상상을 해보면 뭐 대학생들이 온다던가 아니면 대안학교 친구들이 온다던가 해서 한 분씩 집에 가서 뭐 하모니카를 가르치거나 뭐 굉장히 쉬운 뭐 도레미 하는 걸 가르쳐서 다들 이제 한 100명이 그냥 국회에서 음악회를 한다. 뭐 이런 거 아니면 다 자선을 한다. 그래서 이런 한쪽에 선생님이 이제 그 노동과 기도를 얘기를 하셨는데 한쪽에 이 투쟁 중심의 거가 가면서 한쪽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라는 어떤 장면을 보여줄 수 있어야지만 이게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악을 내지 않고 권력이나 투쟁이 아닌 어떤 우리는 다 유한한 존재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지속 가능한 삶을 자손한테 일정하게 물려주고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운다 이제 이런 말이 그냥 나오셔야지 지금 계속 이렇게 약간 보면서 계속 불편한 거는 난 가진 게 없어. 근데 사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거의 대부분이 가진 게 없어요. 1억을 받아도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계속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으면 이제 약간 상대적 박탈감을 계속 깔고 있는 거야. 근데 실제로 서울에 가보면 다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는 가진 거 없는 사람 편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쪽이 가진 게 없다고 얘기할수록 여기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그저께 뭐 서울대 교수랑 같이 우리가 여행을 했는데 그 교수가 내가 밀양 가니까 같이 가자 그랬더니 거기 할머니들이 막 쇠사슬로 묶고 막 똥칠을 했대는데 왜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런지 다 알잖아요. 그런 운동을 하는 분이 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같이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감각을 지금 여기에 운동하는 훌륭한 분들이 미처 못하고 있어서 이게 되게 이게 지금 계속 상충된 영상이 강정처럼 처절하게 가는 건데 근데 디그니티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면에서 처절한 거는 박근혜 씨가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골라서 보여야 돼. 그러니까 시민한테는 디그니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품위 있는 엄마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다 가고 싶다. 그 부분을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니면 지금 모든 시민들은 지는 쪽에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강정도 그러고 모든 싸움들이 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도롱뇽.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보단 저는 밀양 싸움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고 이 모든 그간의 이 어떤 용역이 들어오고 거의 이게 뭐라 그럴까 깡패 그러니까 국가가 해온
깡패짓이라고 얘기를 하나?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모든 시나리오가 강도짓이죠, 강도짓.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를 한편으로 굉장히 말끔하게 정리를 하면 이 뉴타운이 저런 식의 그 유언 비어와 용역을 사서 사람들을 그러니까 다 꼬셔가지고 도장을 찍게 하는데 실제로 도장 찍은 것도 아니고 그거가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약간 깔끔하게만 정리를 해도 이 밀양 싸움이 그냥 지율스님이 혼자서 막 한 그런 마치 지금 밀양 주민 소수가 지율스님이 돼버린 식으로 막 갔을 때는 좀 문제가 좀 훌륭한 싸움이지만 그게 얘기했듯이 지는 싸움으로 갈 필요는 없다. 나는 시간만 벌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을 벌어서 이 그간의 강도 그러니까 지금 월가에서 터진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세계 금융도 이게 강도짓이었던 건데 그걸 지금 계속 노출시킨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밀양은 그게 이미 거의 노출이 된 거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약간 따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저쪽은 전문가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고용된 상태잖아요. 근데 이쪽은 다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나까지 포함해서 시간을 낼 수 있는 건 굉장히 한정이 돼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그러면 청년들이 그럼 농활에 다 와라. 어떤 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농활로 다 왔을 때 농활만 하는 게 아니고 저녁에 하모니카를 같이 분다던가 아니면 노래를 할머니들이 할 줄 아는 노래를 발굴해서 같이 부른다던가 해서 합창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는 그리고 할아버지들이 사실은 이제는 안 계신지 모르지만 할아버지들이 초기에 이제 싸움을 하시고 할아버지들이 엄청나게 수모를 당하는 걸 보고 할머니들이 다 나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들이 아직 계신 할아버지들도 그냥 말끔한 삼배 옷을 입고 어디 서서 품위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다 품위 있게 사시는 분들인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저희도 춤추는 숲을 봤거든요. 같이 어르신들 같이 봤어요. 우리 너른마당 식구들하고 보면서 역시 그 합창 장면에서 굉장히 뭉클했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저걸 해봐야지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일종의 거기는 그 합창을 지도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마을에 풍부한 문화 자본이 있는 반면에 저희들은 아직 이제 그런 발상으로까지 나아가기에도 그렇고 또 그 역량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잠깐 한 적은 있었어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오히려 사진전과 함께 어르신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마을에서 오시라면서요. 네, 문화 공연 겸 이야기 마당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서요. 30일 이후를 대비해서라도 그렇고 우리 투쟁의 의미를 좀 더 이렇게 제대로 알리기 위한 방식으로도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번쩍 했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내부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결속력이 강해서 내부자가 많이 나오기 힘들고 연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국제적인 연대로 독일이나 일본의 전문가들을 부른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그거를 해야 돼. 이렇게 잘 안 구해져서 혹시 그런 외국을 능통하시거나 외국 쪽에 지인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한 보름 정도 시간만 남아 있어요. 토목 쪽 논의를 할 때까지가 보름 안에 사람만 구해지면 자료는 빨리빨리 번역을 해서 보내줄 수가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게 이거 막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그 에너지 다운 에너지 시프트를 하자. 그럼 어떤 면에서 이제 지금 지구가 살기 위한 획기적인 전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한옥마을에서 묵을 때 에너지 거기에 보면 LED로 바꾼다던가
전기를 계속 켜놓지 않는다던가 이렇게 뭐 무슨 10개 조항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왔을 때도 그냥 막 아무것도 안 가진 할머니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이 운동이 그러니까 정말 우리 모두가 꼭 가야 되는 에너지다운 에너지 시프트의 운동이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한 뭐 누군가 그 투어를 조직을 해서 가족끼리 왔을 때 뭐 KTX를 타고 와서 이렇게 하면 50만 원인데 뭐 100만 원인데 거기 에너지를 줄인다라는 개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뭐 어떤 태양광 같은 걸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은데 그런 그거 조그만 샘플을 보인다던가 그래서 그 여행 자체가 학습의 여행으로 돼서 거의 초등학교 4, 5학년 똑똑한 아이들을 가진 잘 키우고 싶은 아이를 가진 부모는 다 밀양에 KTX를 타고 온다. 주말에 한 번씩은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고양을 해야 되고 저는 이 너른 마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여행을 저도 한옥마을에 이제 계속 있는 이유가 거기 식당도 되게 좋기 때문에 뭐 KTX 타고 오후에 오면 그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떤 영상을 알아서 보셔도 되는데 보고 그렇게 하면서 뭐 점심 때는 어죽 먹는 데도 가고 이 너른 마당도 보고 밀양에 아름다운 곳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아이들을 소박하게 좋아하고 운동권은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돈도 많이 내고 그거는 당연히 아이를 생각하는 사람이면 그 여행을 한번 갔다 와야 된다 이런 식의 그런 식으로 이걸 세팅을 좀 해야지 이게 뭐 지는 언제가 디데이고 그날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되게 다 조급해지면서 사람이 여유를 잃어요. 그러면 이게 힘들어지고 막 속이 타고 막 이래갖고 병이 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 그 여러 개의 운동이 이제 이루어지면 좋고 그걸 위해서 이제 청년들이 사실 서울에서 빌리빌 하는 청년들이 사실 되게 많긴 한데 그 보수 언론들 경제신문 이런 데서 님비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한전 계량기를 다 떼서 그때 예컨대 베트남전에서 그 참전했던 사람들 훈장을 이렇게 백악관 마당으로 던지는 그런 퍼포먼스 하듯이 우리도 한전 그 본사에 계량기 다 떼고 가지고 던지는 그런 뭐 퍼포먼스를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막상 그 관련된 분들한테 에너지 쪽의 분들을 알아보니까 사실 계량기는 별 의미가 없고 또 오히려 그 워낙 비싼 고가의 그거이기 때문에 역공을 받을 수가 있다. 뭐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으로 그래서 그거보다는 에너지 자립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우리가 모금을 좀 해서 각 마을 회관마다 그 한전 전기를 차단을 하고 태양광을 다는 마을 회관은 전기를 많이 안 쓰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돈이 어쨌든 그 에너지관리공단의 지원금이 있는데 3kW 같은 경우는 한 1,4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아야 되고 자부담이 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 지원을 다시 받아야 되는 사업이라서 좀 우리 취지하고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고려된 대안이 뭐였냐면 쿠바 같은 데서 그랬다 그러던데 그 디젤 발전기가 있대요. 디젤 그러니까 경유로 되는 그러면은 그게 이게 마을 안에 송전망을 깔아가지고요 한 20에서 30가구 정도 전기가 되어지는 그런데 이제 그걸 좀 일본의 그 기계가 나와 있는 게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알아봤는데 저희들은 한 2천만 원에서 1,000만 원 요 정도 사이만 되면 마을 기금도 있고 또 우리 대책이 돈도 좀 있고 모금도 좀 하고 이래 해보려 했는데 돈이 너무 비싸고 훨씬 더 고가고 정확한 액수는 기억나지 않는데 그게 한 뭐 4, 5천 정도 해야 되는 그리고 리스를 하려고 하니까 리스 비용이나 뭐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좀 좌절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여기 뭐 측정 기술이나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소규모 발전으로 해서 동네 안에서 전기를 이렇게 저희들은 실제로 지금 정도의 열기라 그러면 우리 경과지 마을 중에서 못해도 한 6, 7마을 정도는 그 금액 정도만 어느 정도 적정하고 부담이 될 만할 것 같으면 하겠다 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아파트마다 애들이 그걸 해서 자기 방은
자급자족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이 들어가게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한옥마을 어느 지점에 그것만 하나 해서 나는 일단은 너무 거하게 가지 말고 학습이 되면 된다는 거죠. 이게 에너지를 적게 쓰고 시프트를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는 상징적인 그 판넬이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옥마을 한 집이 뭐 그거 일정하게 뭐 어느 부분을 사실 텔레비전 하나 계속 켜놓는데 냉장고라던가 어디 갔나?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냉장고 하나 그냥 쓰는 거래요. 그런 식으로 그냥 대도 되고 안 되는데 이게 발상의 전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가 뭐 판넬이 요만하겠죠? 저거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를 해놓고 그냥 계속 돌리면 지금은 이게 제가 어머니 운동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계속 어떤 학습이 거기 같이 들어갈 때 지속 가능하지. 네. 지금 모든 사람은 다음 세대를 생각 안 하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것도 의미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남아 있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난 달아서 녹색당한테 이거 정도를 해라, 같이 하자. 그거는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가면서 네, 여기 한 분 안 계시나? 하여튼 녹색당 한번 오라 그래가지고요. 몇 군데 가장 사람들 많이. 녹색당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들 너무 큰 거를 큰 규모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계속 계산이 안 나오는데. 지금은 약간 좀 그런 임팩트가 있는 뭐가 있어야 돼서 약간 좀 비상한 상황이라서 아마 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 그 소규모로라도 뭔가 좀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 된다 그러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합창 부분하고요, 판넬 부분은 아주 중요한. 이제 돌아가셔서 해야 될 일들을 이제 생기셨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난 아이디어도 있지만 또 이후에 또 학교에서 또 의논을 해보시고 같이 앞으로 또 할 일들을 나눠서 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선생님 강연하신다고 너른마당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 바쁜 선생님을 어떻게 놀라워하셨는데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